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는데 모든 외신에서 헤드라인을 잡고 있는 것이 앞서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바로 중국의 날로 격화하는 시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입을 열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어제 2410선을 하회한 만큼 앞으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또 얼마나 충격을 줄지에 대해서 미리 오늘 장 출발 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에 축구가 너무 석패를 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보셨어요, 지점장님? 저는 아침에 새벽 방송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제 전반전까지 보고 너무 아쉬워서 좀 일찍 잤습니다. 저희가 다 똑같네요. 네. 네. 뭐 어쨌든 뭐 이제 주말에 또 역전의 기회가 있는데 시장도 그런 역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중국 이슈로 좀 다뤄야 돼요. 중국이 참 여러 가지로 몇 년 동안 참 괴롭히네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는 대외 변수 중에 하나로 잡는 게 중국,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들인데, 연준 의원들 얘기는 사실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만약 새로운 뉴스로 따진다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우르무치에서 10명의 어떤 화재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격화되는 시비까지, 그러면 중국의 어떤 수요가 둔화되거나 밸류체인에 문제 생긴다 하면서 지금 애플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 중국발 이슈로 증시 조정이 이제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좀 우리가 어디로 지지선을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산타랠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파적인 발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12월 또 FOMC 회의가 있고,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고, 결국에는 이 기업의 실적들은 뭐 내년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계속적인 논란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는 내년에 이미 다 주가의 지수에 반영은 되어 있고,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쵸. 긍정론자들에 대한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기업의 소비가, 또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뭐 중국에서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최근에 나이키가 내년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소비는 내년에 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만 놓고 본다면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이 코로나,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지수가 얼마였냐면 1439였습니다. 1500 아래였거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3월에 1400포인트였는데 2021년 6월에, 그러니까 1년 3개월 만에 지수가 3300까지 올랐습니다. 2배가 올랐네요. 정말 모든 사람이 주식하고 있을 때 다 돈 벌 수 있었던 그런 대세상승장이 맞습니다. 때잖아요. 그 대상승장,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아차산에 자주 가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 둘, 그리고 어머니랑, 그러니까 가족 넷이 다니면서 걸어가면서 삼성전자를 그때 6만 원에서 사야 된다 막 할 때였거든요. 그게 9만 원까지 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객장에 아기 여분 엄마나 스님이 오시는 것과 같은 정도로 정말. 등산하는 어린아이며 부모님조차도 주식 얘기를 했던 그 시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생들한테 아들들한테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엄마는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주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야, 이제 와닿네요. 그때가 3,300까지 이제 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뭐 2배, 3배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는 요번에 이제 2100선까지 내려왔었는데, 고점에서 내려온 거 생각하면 뭐 절반 이상은,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산을 만들어 놓았었고, 지금은 그 다음에 바로 또 들어 올리고 바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할 거고요. 박스권이. 그래서 내년 시장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게 뭐 2000에서 2600선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박스권인데 그 중간 값이 한 2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00에서 2300인데
결국에는 이 차트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제가 주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 역헤드 앤 숄더라고 그래서 지금 2155가 머리를 표현하는 역헤드 앤 숄더니까 이쪽에 왼쪽 어깨가 있고 이쪽 편에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상으로는 삼중 바닥이 만들어지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밑바닥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다른 편으로는 한 번 더 직전의 저점이 2150까지 내려가면서 W자형을 만드는 그런 전저점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도 뭐 약간 그건 좀 뭐 조금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뭐 최근에 그 정책 테마나 아니면 업종 간의 이슈라든지 글로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의 업종과 테마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호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시간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금투세 유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금투세 유예해야 한다. 어제 근데 이 소식이 장 끝난 이후에 보도가 됐어요. 논의는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전 중에 대통령이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주식시장이 어렵다. 예.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수급이 우리가 좋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중국 런도 이제 효과가 좀 둔화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제 주식이 좀 빠져나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금투세 이슈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오늘 수급을 호전시키는데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예. 뭐 긍정적인 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사실은 뭐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하겠죠. 그렇죠. 뭐 많이 굳이 뭐 그 세무사가 뭐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직업이 돈을 벌어주는 거다. 고액들의 그 이유가 절세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저희 증권회사 직원들도 사실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예, 시장에 맞춰서 또 대응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세금을 내는 것도 그 싫지만 내 그런 그 소득에 대한 게 드러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부자들은 그게 특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자들의 그게 가장 특징이죠. 큰 리스크라서 뭐 내 주식 다 팔아서 뭐 그런 드러나는 거 싫다. 더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좀 이게 연기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뭐 시장에는 당연히 큰 손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에서는 이 얘기 나오고서 어떤 반응이었어요? 근데 증시 환경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유예된다라는 건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이슈라고는 보는데 그 세금이 절감된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게 되면 호재는 맞고 더 전제 조건은 시장이 조금은 이제 좋아지는 타이밍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받아줄 만한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증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냐? 그건 맞다. 근데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무드를 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저희 듣던 시청자분들께서 김써니님께서는 어차피 유예될 줄 알았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최영수님께서는 금투세 한번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는 말씀 해주고 그러네요. 계십니다. 일단 산타랠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까츠랠리는 있을지 다음 이슈를 통해서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네. 자, 앞서 저희 지점장께서 정책 테마에 주목을 하자 박스권 장세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우주 강국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청을 설립해서 2045년에는 화성까지 간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우주항공 테마는요, 우주항공 관련 주식이기도 하지만 방산주와도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장세에서 수익을 줄 만한
테마군입니까? 제가 예전에 우주항공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세트레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상장 이후부터 계속 여의도에서 뭐 미팅도 많이 하고 또 했었는데 이게 우주항공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민간 기업이 주도로 해서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신정부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온 게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이거든요. 2045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안에 어제 나온 뉴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5년 안에 달에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입니다. 10년 후에는 달에서 자원 채굴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원이 지금 경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별로 이런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 안에서 달에서 자원을 캐겠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에 뭐 50년 만에 유인 우주선을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해외가 아니라 우주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부분 그리고 2045년에는 화성에 또 착륙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이 보게 되면 방금 뭐 제가 세트레가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렸지만 세트레가이의 이제 최대 주주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세트레가이를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카이라든지 그리고 뭐 LIG 넥스원, 인텔리안테크 다양한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 다양한 그 우주항공 기업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뭐 무엇보다도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출처라든지 그러니까 수요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보면 그런 그 우리나라 나로라는 그런 뭐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없는 나라들 뭐 사우디나 이런 없는 나라들 많거든요. 네. 아랍에미레이트나 이쪽에 우리나라 이런 뭐 세트레가이를 비롯해서 회사들이 그런 소형 우주 발사체가 인공위성을 이렇게 또 수출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되겠죠. 수요처가 늘어나야 되고 매출처가 늘어나야 될 거고 국내에서도 이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이거 반짝 랠리일까 아니면은 뭐 지속일까 이런 표현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런 그 지속적인 그러니까 중장기로 계속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에서도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민간 기업들끼리 네. 뭐 우주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반짝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것도 방산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방산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B2G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사업만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후로 수출주로 완전히 탈모가 됐거든요.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주가가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진짜 오래오래 기다리셨나 봐요. 이 종목을 오랫동안 네,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다림이 이제야 빛을 좀 발하시겠어요. 네, 우주로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그 성장주에 대한 부분은 멀티플이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의도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멀티플이 높고 또 숫자가 아직 안 나올 때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죠. 예. 네. 근데 길게 봐야 될 회사들은 지금 분명히 우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앞으로 나올 거고 어제 이제 관련해서 저희 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딸이 있고 2명인데 너네 시대에는 앞으로 우주로 관광을 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장기적이지만 또 민간 수요가 이렇게 둔화될 때 특히 박스권일 때는 이런 정치적인 정책적인 모멘텀을 타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짧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우리가 2차 전지와도 관련이 있는 소재 단인데 리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의 수요는 또 전기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다룰 필요가 있는데 투자 전략까지
그렇다면 리튬 가격에서 파생되는 2차 전지일 수도 있고 뭐 소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비까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리튬 값에 대한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많이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 뭐 기업들 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시간이 짧으니까 네. 포스코 홀딩스가 아마 좀 그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주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2차 전지 소재 매출로만 19년에 2,400억대였는데 작년에 8,500억을 했거든요.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8,500억에서 이거 좀 들으시면 약간 놀라시게 30년에 41조 원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41조 원이요. 목표가 크죠.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뭐 2차 전지의 이러한 그 리튬에 대한 부분 소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이제 상사나 이런 뭐 기업들이 과거에 뭐 2018년에 인수한 아르헨티나의 그 옴브레 무에르토 그 염호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시장조사기관의 그런 그 추정치 예상 리튬 매장량이 1,350만 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 아르헨티나의 이 리튬강에 대한 밸류 산정과 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개발 일정 등이 상당히 그 리튬 밸류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최근에 하나증권에서 45만 원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요. 흐름을 좀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리튬 관련 주식까지 봤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